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쿨하게. 어떻게 되시죠? 정하미입니다. 네. 저는- 교수님. 저는 하미 선생님에 이어서 운을 맞춰서 최수미입니다. 네, 수미, 하미. 저는 유병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한번 이름을 여러분 앞에서 불러봤습니다. 지난 여름 정말 더웠죠. 정말 너무 더웠어요. 괴로웠었는데 그게 벌써 과거의 일이 돼버렸네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니까 그래도 활동하는 게 훨씬 여름보다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가을도 중추죠. 네. 네, 초추, 중추. 10월, 오늘이 10월 1일이거든요. 중추로 들어갔고, 중추 하면은 또 중추 가절, 추석이 또 생각나죠. 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민 선생님, 추석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요. 네, 혹시 송편 아닐까요? 송편. 네. 네, 선생님은 송편. 선생님은 저는 귀향길. 저는 귀향길. 시집이 산청이라서 네. 정말 길고 지리한 귀향길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귀향길. 역시 두 분 다 생활인이십니다. 저는, 추석하면은, 정말 1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름달, 추석 달이 생각납니다. 네. 네. 아마, 이번 추석에도 구름만 끼지 않는다면은, 네. 정말 환한 그런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달하면 또 뭐가 생각나세요? 저요. 네. 우리 노래 있었잖아요. 네, 네. 태백이 놀던 나라 어. 진짜 놀았나? 뭐 이런 생각하죠. 너무 네.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이태백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모르고 많이 그냥 불렀어요. 달아달아 밝은 나라 이태백이 놀던 나라. 근데 이태백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백이더라고요. 그것도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네. 보름달 하면은 제가 네. 보름달이죠. 달. 네네, 달. 보름달. 근데 이제 보름달. 추석의 달이니까, 보름달, 네. 뭐 보름달 달 하면. 하면 네. 저는 뭐 전편에 이어서 오드리 헵번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해서 문 리버를 부르는 그래서 막 기타를 가지고 멋있게 부르는 뭐 저는 영화에 굉장히 심취해서 달 하면 영화의 진심이시죠. 영화의 진심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보름달 하면은 우리 학교 애들이 헌혈하고 먹는 네. 보름달이라는 카스테라도 생각이 나고요. 네네네. 네, 그러시군요. 근데 네. 저는 보름달 하면은, 네. 뭐가 생각나냐. 옛날에 우리 보름달처럼 이렇게 저 참 맏며느리야. 저 여자는. 달덩이처럼 환한. 달덩이처럼 환하다. 이러면서 맏며느리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그래도 우리 1970년대 대학 다닐 때도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쟤는 정말 달처럼 달덩이 같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요즘은 달덩이 같아 하면 완전히 욕이잖아요. 이 V라인 이것만 막 강조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중국 시경시에도 보면은 보름달이 묘사되는데 달님 나오니 아름답기도 하여라. 그러면서 나의 살아가는 그님도 저 아름다운 달님처럼 자태가 곱다. 그래가지고 전부 여자를 달처럼 아름답다라고 비유를 해요. 근데 그 달이 뭐 초승달이나 금음달이 아니라 항상 보름달이에요. 꽉 찬. 그러니까 보름달은 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인을, 이제 비유할 때 달처럼 아름답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뭐처럼 아름답다 그러죠? 꽃. 그렇죠. 그러면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하고 달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어떤
의미상으로 감각적으로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달처럼 아름다운 여자 하면은 어떤 여자가 생각나세요? 비너스? 비너스? 비너스, 미에 하시는 비너스? 선생님은? 저는 사실은 그 일본은요, 그 남자 하나가 옛날에 우리가 겐지모노 가타리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무렵의 남자가 내 인생은 보름달처럼 퍼펙트야 이런 말을 해서 그게 굉장히 유명한 대사예요. 왜냐면 보름달이 정말 퍼펙트 예, 예, 막 자주 어느 하나 이지러지지 모자람이 않잖아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원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이렇게 축원할 때도 우리 그러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의 한가 보름달만 같아라 이러잖아. 네. 정말 이지러짐이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십전신미한 그런 상태가 바로 보름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모를 얘기할 때보다 그렇게 완벽한 뭐 부도 이루고 못도 이루고 성취?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저는. 아니 근데 중국 고전시에 보면은 꽃처럼 그녀는 꽃처럼 아름다웠지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그녀는 달처럼 아름다웠지 이렇게 묘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과 달이 주는 그 느낌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내 뇌피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꽃처럼 예쁘면은 뭔가 이렇게 장미 같고 좀 약간 까시러지고 가시가 돋친 그러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새침하거나 우리 하민 선생님 미인 새침한 왕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에이 무슨 내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덥다 그럴까 반드시 시들고 약간 좀 시들어버리는. 아니 그럼 뭐 달도 찾다가 이지러지면 그것도 그러면 미인남 다시 어. 또 다시 꽃도 또 그 다음에 또 피어나잖아. 근데 나는 이제 꽃은 그런 느낌을 나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넉넉하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아주 넉넉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그러니까 한쪽 꽃 같은 여자는 막 까시러지고 새침한 그런 미인형이라면 달 같은 미녀는 마음도 푸근하고 상대방을 마음도 푸근하고 그다음에 너그럽고 그다음에 풍만한 이런 느낌을 주는 여자 그런 생각이 거울 나는, 앞에서 누님 들더라고요. 같은 굉장히 네 이번 뭐 잠시 이제 그 꽃까지 막 등장을 시켰는데 그래서 달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전 시가에 특히 이제 중국 시가에서 나타난 달의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달 하면은 그 광활한 하늘에 밤에 탁 하나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달 하면은 어떤 고독, 외로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달의 이미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읊은 시인의 대표가 이백이에요. 그래서 월화독작 하면 달 아래서 홀로 술을 마시다 뭐 이제 이런 건데 그 다음에 그 외로움과 고독 말고 또 달 하면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도 그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둥그런 달이 떠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 옛날 그 달빛 아래서 누군가와 같은 어떤 추억을 공유했다면은 지금 헤어져 있을 때 그 사람도 달을 보면서 그 일을 떠올리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공의 그 간극을 뛰어넘어서 두 마음을 갖다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에는 그리움의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립다 하면은 물론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잖아요. 지금은 뭐 교통이 많이 발달하고 뭐 카톡 이런 것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뭐 페이스톡 하면은 그냥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그야말로 천리길 마다하고 달려가잖아요. 너무 귀향하잖아요. 그날을 위해서. 그래서 이 달은 고향을 떠나서 떠도는 그런 나그네들한테서는
달을 보면은 고향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그 전형적인 시를 갖다 읊은 사람이 이백인데 이백에 혹시 선생님 들어왔을지 모르겠어요. 정야사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게 어디 고등학교인가 어디 교과서에도 실린 것 같은데 네, 정야 20자예요. 5원절구로 이루어져 있어. 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 이게 전부 다예요. 내용은 침대 머리에 밝은 달빛이 비추니 땅에 내린 서리인가 하였노라. 달빛이 얼마나 밝으면은 서리가 내린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쥐더왕明月야. 고개 들어서 밝은 날 바라보고 띠토스故乡 고개 숙여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이 시의 주제인데 짤막한 시이기 때문에 정말 중국 사람들 인구에 회자하는 이런 시이기도 해요. 이게 그리고 이 시가 그 침상 앞에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고개를 들고 숙이는 그 동작으로 인해서 천지 공간 가득하게 그리움이 쫙 퍼지는 그런 느낌을 갖다 줘서 많은 사람들이 애호하는 그런 시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달을 쳐다보면은 옛날 애인 얼굴도 달 속에 또 그려지기도 하고 그런 그리움을 인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데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작품을 쓴 것 중에 아주 전형적이고 또 중추절이면 늘 언급하는 그러한 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동파의 수이디아오거터라는 작품이에요. 수조가두라는 그런 작품인데 그거는 이제 그 소식이 40살 때 밀주라는 산동성에 있는 밀주에 이제 가 있었어요. 그래서 밀주 자사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정에서 하도 정당 당쟁이 격화가 되니까 나 정말 여기서 좀 떠나 있고 싶어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청해가지고 외직으로 나온 게 거기 밀주예요. 근데 이제 숨어 있나요? 밀주? 스물 밀자에다가 지명 아니에요? 지명이야. 지명 밀주라고. 몰래 담근 술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 너무 술을 좋아했어.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지명인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혼자 그때 이제 아마 가족은 다 고향에다 놔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나타냈는데 누구를 그리워하냐면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 자유, 소자유라고 소철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유를 갖다가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인데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明月几时有把酒问青天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저 달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우리 지금도 참 달 보면은 저 달은 언제부터 생겼지? 근데 그게 그런 질문이 소동파도 역시 했다는 거죠. 그럼 소동파만 했느냐? 아니에요. 그 전에 전국시대 때 구런도 하늘에 달을 바라면서 저 달은 언제 생겼을까? 그 다음에 이백도 저 달은 언제 생겼을까? 그 뒤에 또 장약허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달과 그리움 그 다음에 봄, 강 이런 그 시를 지으면서 저 달은 또 언제 생겼을까? 저 달을 처음 본 사람 누구일까? 뭐 이런 식으로 우주에 대한 어떤 질문을 갖다가 이제 끌어내는데 여기에서도 달이 이제 휘영청 밝으니까 이제 그 첫 구절에 저 달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그러면서 빠지 원칭티엔 술잔 들고 물어보노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달의 움직임 뭐 이런 걸 갖다가 쭉 묘사하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未有阴晴圆缺，人有悲欢离合，此事古难全。但愿人长久，千里共婵娟.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제가 중간에는 그냥 생략해 버렸는데 그 뒤에 구절은 뭐냐면은 이제 술자를 들고 이제 언제 저 달은 언제 생겼을까 물어본다. 그러면서 저 달은 여기 이 지구처럼 저 달도 지금 8월 15일일까? 뭐 이런 물음을 또 해요. 근데 나도 저 달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달에 가면은 너무 추울 것 같아. 거기 가면 누가 살지 항아가 거기에 살고 있다고 다들 이 사람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항아 분월이라는 그런 신화고사가 있는데 옛날에 중국에 아주 옛날이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명사수였던 후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9개를 갖다 다 명중시켜서 떨어뜨리고 이제 하나만 남겨놨어. 그래서 다시 이제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이제 살았대는데 그 후예의 공을 갖다 기리기 위해서 곤륜산에 사는 서왕모라는 그 맨 신화에 나오는 선녀죠. 서왕모가 너 한번 나한테 와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불사약을 준 거예요. 불사약을. 안 죽는 약? 불사약이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천년만년 살아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2알을 주면 될 텐데 하나만 줬다. 하나만을 줬어. 근데 후예한테 그 처가 있는데 그 처가 항아예요. 항아라는 반씩 여자인데. 나눠 먹으면 되는데. 근데 반씩 나눠가지고는 아마 안 되는구나. 반은 아마 신선이고 반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갖다 먹어야 되는데 하나를 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후예가 너무 그게 아깝고 자기 혼자 먹기에는 아내가 또 애처롭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걸 잘 좀 보관해 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걸 잘 보관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디 나간 사이에 아주 복몽이라는 나쁜 놈이 있어. 맨날 이 집에 불사약이 있다는 걸 알고 노리던 그 놈이 후예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훔치려고 왔어. 근데 이 항아가 안 뺏기려고 하다가 어떻게 안 뺏기려면 지가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 입으로 확 털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붕 떠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항아는 어머 나 사랑한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디로 떠난지 몰라 그런데 보니까 달이 있는 거야.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그래서 달로 갔어요. 그래서 항아는 지금도 살고 있어. 우리 이번 추석에도 한번 봐야 돼. 하늘 보면서 항아 씨. 불사약 먹었어. 참 불사약 먹어가지고 아직도 안 죽고. 자세히 봐야 되겠다. 참 안 됐수다. 진짜 안 됐잖아. 그거 갇힌 차가운 거잖아요. 거죠. 갇힌 거지. 그래서 또 그러한 그 항아의 신세를 그 서글픈 신세를 노래한 또 시인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재밌네요. 그게 이제 항아와 달과의 그런 관계를 갖다 신화고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아까 그 소동파 얘기를 하다가 달 얘기했는데 그 달에는 이런 신선이 살고 있겠지만은 나 같은 인간이 가서 살면은 너무 춥고 거기선 더 못 살 거야. 그러니 이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술 마시고 흥나면은 춤추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인간 세상이라는 게 원래 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아니죠. 얘기지. 이건 마치 달이 졌다 찼다 기울었다 찼다 기울었다 하듯이 인간 세상에도 이별도 있고 만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저 달이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나 이렇게 가족과 다 헤어지고 아우도 못 만나는 이 순간에 저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갖다가 괴롭히는 게 아니다 그거지. 언젠가는 살아있는 한 열심히 건강하기만 하면은 만날 수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 우리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但愿人长久 다만 원한다 人长久 하면은 오래오래 살아서千里共婵娟 천리 밖에서나마 잔娟이라는 것은 원래 아름다운 여성을 갖다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달을 여성을 아름다운 여성으로 비유한 거야. 그래서 저 멀리에서나마 이 아름다운 달을 구경하자꾸나. 그래서 중추절 되면은 제일 많이 회자되는 구절이 바로 但愿人长久千里共婵娟 이 구절이에요.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달과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리움과 뭐 이런 그 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기도 하죠. 제가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할게요. 네네.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이 항아 분호를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사실 굉장히 일본하고 상관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그래요? 이유는 일본에서 아까 이제 그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몰달 같다는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가 이제 겐지 모노가타리에서 비롯됐잖아요. 근데 겐지 모노가타리 한 구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러한 모노가타리, 그러니까 이 얘기, 그러니까 현대말로 얘기하면 소설 그런 거는 다케토리 모노가타리가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케토리 모노가타리가 뭐냐면 이제 이 겐지 모노가타리보다 더 이전에 쓰여진 얘기인데 그거는 다케라는 게 대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캐러 가는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근데 대나무를 캐러 가는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옛날에 왜 할아버지는 나무하러 가고 뭐 할머니는 냇가에 빨래하러 가고 그런 것처럼 할아버지가 이제 대나무를 캐가지고 그거를 가공해서 파는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대나무를 캤더니 안에 9cm짜리 여자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공주처럼. 엄지공주처럼. 그래서 걔를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서 너무 애지중지 키웠는데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성인이 됐어. 그러니까 뭐 성장이라기보다는 변신이야, 변신. 완전히 만화다. 폭풍. 네. 그래서 폭풍 성장을 해서 3개월 만에 성인이 됐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가나가 이미 쓰여진 때라서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잘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영감님이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도 계시거든요. 내 나이 70이다. 그러니까 너 시집 가라.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래서 시집을 가라. 그랬더니 그 여자애도 또 굉장히 현실적이야.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러는 거야. 내가 이제 너무 이쁘다고 소문이 나서 막 구원자가 너무 많은데 내가 함부로 가면 잘 모르고 갔는데 그 사람 바람 피면 나 후회하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야. 똑똑하다. 아니 왜 바람 피울 걱정을 먼저 해? 애 맞아요? 이 성인이 그랬더니 그 애가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자 중에서 최종 선발에 5명이 남았어. 그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도 좀 비유가 있어. 그래서 5명이 남았는데 이제 뭐를 요구하냐면 약간 있을 수 없는 거, 용의 목에 달린 목걸이, 그래. 또 세상에 없는 거, 불에 타지 않는 옷감, 오. 또 부처님의 탁발용의 사발, 또 뭐 5가지. 하나는 제비집석에 있는 조개, 제비가 분비물이 조개가 된대. 그래서 그런 5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막 없으니까 막 없잖아. 인도까지 갔다 그러고 속이고 막 갖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탈락돼서 5명 탈락. 그랬더니 이제 재밌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스토리가 재밌어요. 굉장히 구성이 탄탄해요. 그랬더니 나름 참 탄탄해. 이 소문을 들은 천왕이 나와. 이 소문을 들은 천왕이 이 여자를 만나러 오려고 그러는데 안 만나죠.
안 만나죠. 그래갖고 세다. 안 만나주는 거예요? 여자가 안 만나죠. 안 만나. 왜? 만나고 이유가 뭐야? 뭐 고기에 여자가 너무. 그래가지고 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천왕이 남몰래 사냥 간다고 그래서 만났어. 오. 그래서 그리고 한 번 만났으나 어. 그 다음에도 안 만나줘서 이번에는 이제 왁가를 서로 보내면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펜팔만 해. 편지만 보내고 왕래를 해. 그러다가 이제 그 왕래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이 공주 이름이 가구야 히메예요. 가구야가 이렇게 빛나다는 뜻이야. 히메가 달아 아니야? 히메는 공주. 아, 공주야? 그래서 빛나는 공주야.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막 갑자기 그 일이 끝나고 난 3년이 이제 편지만 했는데 막 시름시름 고민을 해. 달도 쳐다보고 생각에 잠기고 보름이 8월 보름이 다가왔어. 그래놓고 그랬더니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 내가 이번 15일 추석이 되면 돌아가야 된다 사실은. 사실은 나는 달에서 온 사람이다. 응? 달에서 와서 8월 15일이 되면 나는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8월 15일이 됐어. 그랬더니 구름 타고 막 천상의 사람들이 달에서 얘를 마중하러 차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얘는 뭐 나를 키워준 할아버지에 대한 슬픔, 이별, 그 다음에 천황에 대한 슬픔, 연정, 뭐 이런 거가 이렇게 막 여러 개 묘사가 되면서 이런 시를 써요. 그때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별의 장면에서 뭐라 그러냐면 와가소 이거 5757 알죠? 와가소대와 내 소매자락은 마치 썰물이 돼도 물에 계속 잠겨 있는 돌처럼 눈물이 마를 날이 없구나. 그러니까 소매로 눈물을 닦는 건데, 근데 좀 신기하잖아요. 썰물은 달하고 우리 상관이 있다고 우리 공부했잖아. 그렇죠. 내 시대는 몰랐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밀물 썰물 얘기를 달에 비유해서 썼어. 그러면서 이별 시를 쓰고 이 선물을 상자를 2개 남겨놓고 갔는데 그 상자는 뭐가 들었냐면 천왕한테 준 선물은 불사약이 들었어. 이거 약간 항아 전설 비슷하지 않아? 그래서 베낀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근데 약간 들어온 거야. 어쨌든 여기도 이제 불사약을 갖다가 이제 뭐 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불사약을 주는 동기가 다르잖아, 이쪽하고. 달라. 근데 불사약을 줬는데 그 불사약은 또 어떻게 됐는지 또 달라. 불사약을 받았어. 천왕이 받았는데 천왕이 그러는 거야. 내가 그 가구야 힘에도 없는데 먹어서 뭐하냐? 그 하늘하고 제일 가까운 곳을 찾아라. 그곳이 어디냐면 후지산이야. 근데 후지산이, 제일 높았단 말이지. 후지가 불사라는 것도 후지라고 그것도 후지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후지산의 유래가 됐다. 그래서 그거를 태워갖고 연기가 올라가는 거가 끝이야. 근데 그래서 이 달 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 가구야 히메를 생각해. 다르다. 굉장히 그러니까 달에서 온 그럼 우주인인가? 막 이런. 달에서 온 공주잖아. 달에서 온 공주. 요술공주 세리네. 세리야. 세리. 요술공주 세리도 달에서 왔어요. 돌아가지. 달에서 그 왔어요. 요술공주 세리의 모티브이기도 할 거야 아마. 맞아요. 요술공주 세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일본인 하면 달 하면 가구야 히메가 생각나고 달에서 온 공주가 생각나는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달에서 이 지상으로 온 거잖아. 항아는 지상에서 달로 간 거야. 달은 굉장히 우울하고 안 좋잖아. 쓸쓸하잖아. 근데 여기는 달이 가고 싶은 이상향. 하고 아름다운 이상향이야. 그러니까 약간 변형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그 소식 같은 경우에도 이 달 그다음에 이제 200도 보면 달을 그리워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달의 세계를 그리워한다든가 이런 거는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불만, 좌절 그런 것이 많다는 걸 갖다가 또 반증하는 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하고 아무튼 뭔가 좀 아름다운 요술공주 셀리가 글쎄, 생각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사실은 일본은 요즘은 스키미라는 거가 무슨 뜻이냐면 혹시 일본에 가면 스키미 우동, 스키미 소바 이런 거
알아요? 몰라. 그거는 뭐냐면 이게 에도 시대 때 많이 시작된 건데 약간 이렇게 고전 차용 놀이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을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하는 거야. 그래서 츠키미 우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동에 뜨거운 우동에 계란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노른자를. 그러면 노른자가 흰자가 있으면 약간 희게 이렇게 부름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달갑겠구나. 달갑게. 그래서 츠키미 소바도 있고 츠키미 우동도 있고 최근에는 맥도날드가 1991년부터 스키미 버거를 만들어. 스키미 버거에서 스키미 일본에만 있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그 일본에는 그 스키미로 차용 놀이를 하는 거가 꽤 유행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 약간 뭐 미녀, 고향 이런 이미지는 좀 적은 것 같아요. 희한하다. 좀 그러니까 항상 보면 달라. 다르네. 그래, 아무튼 일본은 저기 과거제도 없다는 얘기 우리 그 제자들이 알고는 굉장히 너무 쇼킹을 해가지고 어머 정말 이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모르는 거 더 많아. 근데 과거제도 비스무리한 게 있긴 있었는데 일본에 그게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사장된 거더라고 보니까. 있긴, 그러니까 내가 그 대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험 보고 시험제도 같은 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출세를 하고 그리고 인생이 이제 바뀌고 그런 건 그리고 거기는 귀족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아니야. 귀족의 세력은 강하지만 그 다음에 귀족은 귀족이 아니야. 세습된다며. 귀족도 세습하고 그 다음에 무사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무사는 한두 가문이 아니야. 한 300가문 정도가 그 쟁쟁한 가문이 있어. 그 쟁쟁한 가문이 되게 세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쟁이야. 그러니까 저기 뭐야 과거제도가 들어설 틈이 없는 없어. 거야. 맞아. 그러니까 공정한 세상은 사실 중국하고 한국이 근데 먼저 근데 물론 과거의 폐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그 300명의 제후들이 서로 실력주의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그것도 또 실력주의야. 그래도 신분의 사다리가 있는 게 좋죠. 아니야. 그리고 신분도 이 양자를 둘 수가 있는데 양자는 혈연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장치가 있는 거지. 좀 재밌는 그런 거 같아요. 많이 아무튼 재밌어요. 많이 요새 재밌었네. 공도 셀이 좀 재밌죠? 네, 많이 재밌어요. 선생님. 네. 아이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원래 이 두 선생님 사이에서 영미문학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랑 같은 방 쓰시는 분이 소설가로 등단을 오래 했었거든요. 남편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저희 남편이요. 같은 방. 우리 아들하고 가끔씩 얘기는 하지만 저희 남편이 소설가로 등단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한국 문학에 대해서 귀동량을 많이 해서 또 저희 학교에 그 문학 강연 채운 김선우라는 시인이 계시거든요. 그 시인이 최근에 축 생일이라는 시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시집을 뭐 한번 사서 봤죠. 저희 학교에는 매달 시집을 한 권씩 사서 보시는 그 훌륭한 선생님들 계시는데 저도 아는 사람이니까 한번 사서 봤는데 그 시집 중에 달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먼저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달 봐요 파티. 달 봐요 지구의 태줄 끝에 매달린 배꼽 같은 숨 쉬는 배꼽을 따라 바닷물이 새근새근 심해가 스르르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달 봐요 지구의 심해에도 닿지 못하는 인간이 달에 가서 채굴과 부동산 장사를 하겠다는 시절 달 봐요 우리 새근새근 지구와 탯줄로 연결된 달 지구가 낳은 지구를 낳은 지구의 배꼽 저 달을 봐요 새근새근 아직 끊어지지 않는 탯줄이 보이나요? 아까 이병대 교수님이 그러셨죠. 그 많은 그 문인들이 달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궁금했는데 어떤 시적인 상상력, 문학적인 상상력에서 많은 문학 작품을 냈는데요. 제가 이 시인은 달의 탄생에 대해서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이 시를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요. Giant Impact Hypothesis 즉 거대 충돌
충돌 가설이라는 것에 의해서 달이 태어났다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원시 지구가 갑자기 나타난 원시 행성하고 충돌을 심하게 해서 그 부산물들이 모여서 달이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백고, 그 다음에 탯줄, 뭐 지구가 나은이라는 얘기는 그 거대 충돌 가설에서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검색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거대 충돌 가설에서 보면 지구의 멘틀이라는 부분에 심하게 충돌을 해서 부산물이 그 테이아라 그러는 행성하고 합쳐져서 만든 것이 달이라서 마치 자식이 부모의 유전자를 나눠갔듯 달의 성분을 보면 지구와 행성이 6대 4의 비율로 그렇게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탯줄, 뭐 뭐 아이가 태어나서 잠을 자는, 그래서 그거를 달의 인력으로 인한 어떤 밀물과 썰물을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보름달을 두 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막 낭만적으로 봤지만 서양에서 보름달이 달의 주계에서 보름달이 꽉 차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줘서 늑대인간. 그 영화에 그때 뭔 늑대인간. 영화지? 늑대인간인가? 뭐라 그게 달만 뜨면은 그냥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인간인가? 인간이 늑대를 변해. 정신이 나간 정신병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뭐 그렇게 정신이 나가고 정신 이상자의라는 표현이라서 루나틱 하면은 정신 이상인, 정신병에 걸린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서양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보통 달 자체를 그런 이미지로 보거나 또 인간의 심성은 비슷해서 아주 외로운 존재로 보지만 우리 김선우 시인은 이렇게 달에 왜 태어났는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달의 탄생을 축복의 의미를 봐서 달 봐요 파티, 달을 그냥 바라보는 감상의 의미가 아니라 달이 그렇게 아주 힘들게 태어났는데 저 달을 보면서 우리 그 우주의 생태계에서 태어난 달을 축복하면서 보자.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심연에서 보면 우리 인간도 관계가 많잖아요. 인드라마니에서 어떤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 또는 지인과의 어떤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서 긍정적으로 우리 잘 살아보자 라는 의미로 어떤 달의 탄생을 아주 축복한 의미에서 파티라는 제목을 붙였네요. 그래서 이 겨울이 지나고 이 선선한 이 가을에 한번 시집을 사서 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즐거운 가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달 이 하나 가지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쪽 영미 쪽을 비교해서 봤는데 이렇게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오늘 또 많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그리고 달 꼭 보면서 소원도 빌어보시고 그 달 속에 그리운 얼굴도 하나씩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응?